어느 평범한 오후, 자주 가던 카페,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약속 시간에 한참을 늦어놓고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웃으며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 많이 기다렸어? 에이, 넌 원래 이런 거로 화 안 내잖아. 편해서 참 좋아. 항상 내 스케줄을 미루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던 나에게 던진 그 가벼운 한마디. 평소라면 그냥 의구, 알았어 하고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를 배려할 가치조차 없는 만만한 호구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처받지 않는 감정 없는 마네킹으로 보고 있었던 건가? 순식간에 10년을 알아온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묘하게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그 사람에게 정이 완벽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독한 자책에 시달리죠. 고작 저 말 한마디에 수년의 인연을 자르는 내가 소시오패스처럼 냉정한 인간인 건 아닐까? 남들은 다들 참고 둥글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고 모난 걸까? 오늘 그 지독한 자책을 영원히 끝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서 정을 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소름 돋는 단절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겨버린 가장 처절하고도 과학적인 생존 비상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심리학과 뇌과학의 메스를 들이대어 당신이 왜 그토록 잘해주던 사람에게 가장 처참하게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이 감정의 실체부터 뒤집어 보겠습니다. 서양 심리학의 애착이나 친밀감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이 징글징글한 정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은 호감이 아닙니다.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다 보니 거미줄처럼 얽혀버리는 끈끈함이죠. 심지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에게도 미운 정이 들어버립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은 곧 나의 생물학적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누군가의 짜증을 받아주고 그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억누르고 그가 힘들다 하면 내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의 전전두엽이 막대한 포도당을 태워가며 만들어내는 고도의 인지적 노동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피와 살 같은 생명 에너지를 그 사람이라는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갈아 넣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단 1초 만에 붕괴해버리는 현상.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가장 잘해주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때 그토록 끔찍한 소름이 돋는 걸까요? 여기서 기대 위반 이론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머신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미리 데이터로 만들어 무의식에 저장해 둡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다정한 사람, 내가 기대도 되는 안전한 사람.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일수록 뇌가 설정해둔 기대치의 기준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뇌가 아예 기대를 하지 않죠. 그들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도 뇌는 내 예측이 맞았군 하며 평온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늘 따뜻했던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을 보이는 순간 뇌의 예측 시스템이 산산조각 납니다. 알던 것과 현실의 데이터가 충돌하면서 뇌는 극심한 인지적 불일치를 겪습니다. 평온하던 신경계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충격파가 온몸을 훑고 지나갈 때 느끼는 생리적 거부감, 그것이 정 떨어진다는 감각의 생물학적 시작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빠른 결론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결론. 내가 속아온 것이라는 결론. 이 결론이 한번 내려지면 뇌는 두 개의 모순된 버전 중 하나를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항상 부정적인 버전을 살아남게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로봇공학의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아실 겁니다.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어딘가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뇌세포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혐오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완전히 낯선 괴물보다 내 친구의 얼굴을 한 가짜가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현상이 당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똑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년을 알아온 사람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잔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편도체는 미친 듯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내가 알던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다. 껍데기만 인간인 괴물이었다.
그 공포가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배신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에게 당하면 배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얼굴이 가면이었음을 깨달을 때 인간은 배신감보다 훨씬 깊은 공포에 빠집니다. 내가 현실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포, 나의 인식 능력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포입니다. 이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뇌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전면 재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를 위로했던 것도 다 가짜였을까? 나를 뒤에서 비웃으며 조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좋은 사람 흉내를 내는 자에게 철저히 속아온 건 아닐까? 가장 소름 돋는 감각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짜에게 속아 넘어간 나 자신에 대한 끔찍한 실망감, 내가 디딛고 서 있던 땅이 사실은 허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아찔한 현기증, 그것이 당신이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공포의 진짜 이름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묻겠죠. 그래도 그동안 너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고작 그 실수 하나로 사람을 끊어내냐고. 이런 헛소리에는 부정편향이라는 뇌과학적 사실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무려 4배에서 5배나 더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원시시대 초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탐스러운 사과 100개가 열린 나무를 기억하는 사람보다 숲을 속에 숨어있는 독사 한 마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생존이라는 잔혹한 게임에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베풀었던 100번의 다정함은 사과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한 번의 차가운 본성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독사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합니다. 저 사과 100개를 다 포기하더라도 저 독사 옆에서는 단 1초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뇌는 과거에 따뜻했던 100번의 기억 위에 커다랗게 사선표를 긋고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위험인물로 재배열해버립니다. 당신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을 이어온 인류의 가장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목숨을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세상에 친절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사람에게 그토록 깊이 정이 들었고 그래서 정이 떨어질 때도 그토록 처참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실험에서 밝혀진 이 원리는 단순하고도 잔인합니다. 보상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보다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뇌의 도파민 반응이 훨씬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보세요. 당길 때마다 반드시 돈이 나오는 기계는 아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슬롯머신 앞에서는 사람들이 밥도 잊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손잡이를 당기고 또 당깁니다. 불확실한 보상이 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잘해줬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뜻했지만 가끔 이유 없이 차가워지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더 잘해보려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돌아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따뜻하게 대해줄 때를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정하게 웃어줄 때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항상 잘해줬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따뜻함을 더 소중하게 느꼈고 더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설계된 함정에 정확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불규칙한 애정 앞에서 더 강렬하게 반응하고 더 집요하게 보상을 기다리며 결과적으로 그 관계에 더 깊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에게 유독 깊이 정들었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 불규칙한 친절이라는 슬롯머신에 정확하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정이 바닥까지 털리는 순간들을 모아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그들의 친절이 철저하게 선택적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나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 살갑던 인간이 식당 종업원에게는 벌레 보듯 무례하게 반말을 던집니다. 나에게는 천사 같던 선배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후배의 성과는 교묘하게 가로채고 짓밟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자 나를 방패막이로 세우고 혼자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더러운 민낯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단숨에 진실을 깨닫습니다. 저 인간이 베푼 친절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서 나온 게 아니었구나. 그저 내가 자신에게 쓸모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광을 내고 닦아준 것뿐이구나.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닙니다. 진짜 본성입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친절은 처음부터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 이들은 강자 앞에서는 바닥을 키지만 약자 앞에서는 숨겨둔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당신의 뇌가 그 패턴을 읽어낸 순간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가치가 다하거나 내가 약자의 위치로 떨어지는 순간 저 잔인한 칼날이 정확히 내 목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친절을 가짜로 판정하고 셔터를 내려버린 것은 바로 이 예정된 파멸로부터 당신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 탈출 버튼이었습니다. 정말 잘해주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소름이 돋으며 정이 떨어지는 현상. 이것은 당신의 성격 파탄이 만들어낸 감정의 변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을 관장하는 신경계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안전평가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왜 한번 돌아서면 칼 같을까 자책하던 미련한 짓은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 1초의 직관으로 상대방의 교묘한 가면을 꿰뚫어보고 소중한 에너지가 흡혈귀 같은 자들에게 더 이상 털리지 않도록 셔터를 내려준 당신의 뇌에게 칭찬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일시적인 헛헛함이나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따뜻하게 굴거나 미안하다고 연락해오는 순간에는 특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것은 미련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방금 배운 간헐적 강화의 슬롯머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잡이를 당기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내 에너지를 쏟아붓던 관계의 관성이 끊어지면서 뇌가 겪고 있는 아주 단순한 화학적 금단 현상입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관계를 다시 꺼내어 씹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충동이 들 때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뇌가 지금 가짜 관계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하고 무심히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관계는 벽돌을 쌓듯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십시오. 당신은 그저 독사를 피했을 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당신의 단호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타인에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당신이 관계의 먹이사슬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과학이었습니다.